자, 우리 앞에는 또 아주 어려운 두 개의 소네트가 놓여 있습니다. 한 시간 동안 이거를 이제 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해갖고 세 편의 소넷을 하는데, 만약에 대면 수업으로 4시간을 강의를 해도 세 편 할까 말까거든요. 그러니까는, 진도 나가는 거, 시를 읽는 수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는 게 결코 적은 시를 읽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일방적으로 하는 시간이 1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한번 해버리면 진도가 금방 나가거든요. 여러분들이 한 거하고 같이 검토하면 아까처럼 이렇게 1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래서 진짜 수업할 때 보면 시 한 편 갖고 여러 시간을 서로 이렇게 토의하고 여러분이 생각할 시간도 갖고 하기 때문에 4시간이 길긴 하지만 진도는 많이 안 나갑니다. 근데 지금 나 혼자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진도가 빨리 나가는 거예요. 세 편 읽는 거 여러분들한테 별 부담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무튼 많이 읽고 좀 깨달으면 훨씬 좋죠. 그리고 내가 숙제에 굉장히 민감한데, 여러분들 나는 이렇게 온라인 수업이 좀 마음에 안 들어갖고, 최대한으로 우리가 온라인 수업이 아닌 진짜 얼굴과 얼굴을 보는 수업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면, 내가 요구하는 숙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뭐 리서치 페이퍼 쓰는 것도 아니고 뭐다 뒤져보고 그렇게 해갖고 하면 여러분들도 힘들고 뭐 도움은 되죠. 이해를 하는 데는 도움이 돼요. 그렇게 공부하는, 그런데 누구를 가르친다면 이제 그렇게 당연히 해서 준비하고 수업을 해야 되지만, 이제 이게 수업에서 현장에서 나하고 직접 하는 거라는 개념으로 과제를 내기 때문에 그냥 혼자 고민한 것만 보여주면 돼요. 그래서 내가 그걸 원하는 거라고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뭐 지금 읽어보면 일치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 실력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뛰어난 거고 잘하고 있는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많이 맞추고 내가 생각한 거하고 우리가 함께 할 때 그 이해되는 거하고 맞아떨어질 때 여러분들은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하는 게 맞구나.' 근데 이미 뭐 딴 거 보고 다 해 보면 그런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 수업 시간에 하는, 현장에서 하는 것처럼 하고 나한테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쉬는 시간을 갖고 다음 두 편을 읽어봤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다 어려워요. 오리무중이에요. 무슨 말인지 딱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 시는 뭐 여러분들 무슨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인간의 그 4대 원소 중에 두 가지가 나오는 시예요. 인간의 원소에는 뭐 물, 불, 땅, 공기 이렇게 네 가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제일 밑에 결론 중에 보면 땅과 물 두 가지가 얘기가 나오죠. 그다음에 생각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생각. 생각은 뭐 공기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어떤 추상적 개념이죠, 생각. 그래서 그런 생각과 물질적인 땅과 물과 이제 서로 비교하면서 사랑에 대한 어떤 고백을 하는 시입니다. 근데 이것도 여자를 향한 시는 아니에요. 뭐 구체적으로 여자라는 말은 없는 것 같고,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일단 네 줄부터 한번 보면, If the dull substance of my flesh were thought, injurious distance should not stop my way. For then, despite of space, I would be brought from limits far remote where thou dost stay.
뭐 수수께끼죠. 딱 보면. 근데 이제 보세요. if절이잖아요. if절인데 그 다음에 should not 나오는 거 보면 딱 한 문장으로 1, 2행이 끝나는 것 같아요. 세미콜론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문장이 나옵니다. I would be brought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단어의 뜻이에요. were thought 그러면 무엇이 생각되어지다라는 수동태로 보기 쉽거든요. 그런데 distance라는 말이 나오는 걸 보면 어떤 물리적 거리를 말하거든요. 그리고 flash라는 육체가 나와요. 덜이라는 또 형용사가 등장하고 덜 그러면 좀 무디고 느리고 이런 뜻이 있잖아요. sharp하고 좀 반대되는 둔하고 또 사람에게도 말하면 좀 약간 모자라고 뭐 이런 뜻이 더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안 좋은 뜻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무딘 물질이 생각된다면 이렇게 번역해버리면 이거 난관에 부닥쳐요. 내 육체에 무딘 물질이 thought라면 이게 사실은 이렇게 코테이션 마크로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야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be thought라고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thought가 추상명사 생각이 될까? 그거를 캐치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내 육체하고 내 생각하고 지금 두 가지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내 육체에 묻은 이 물질이 생각이라면 그 injurious 뭐 상처를 주고 해가 된다는 뜻이야. 해가 되는 거리는 내가 가는 길을 막지 않을 텐데 막지 않아야 한다. 그런 뜻이죠. 내 육체가 만약에 생각이라면 그러면 내 육체가 생각과 같다면 이거는 메타포예요. 그리고 메타포. 생각과 같다면이라고 하면 우리는 직유법이지만 생각이라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플래시하고 thought를 같이 보는 메타포예요. A is B잖아요. 그러면 내 육체가 생각이라면 거리는 나에게 장애가 되지 않겠구나.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이제 이거는 완벽하게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거리를 왜 injurious라고 하냐면 떨어져 있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 사랑에는 뭐가 돼? 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여러분 떨어져 산다면 말이 안 되죠. 사랑하면 같이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두 사람이 멀리 떨어진 것은 굉장히 harmful하고 injurious하다. 상처가 되고 해가 되고 그런 나쁜 거리, 우리를 떨어뜨려 놓는 나쁜 거리가 내 갈 길을 막지 않을 겁니다. 생각은 얼마든지 가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런 뜻이고 왜 for then 만약에 내 몸이 생각과 같다면 despite of space 이거 distance를 다시 말한 거예요. 공간에도 불구하고 공간 이 뭐 떨어져 있는 넓은 거리에도 불구하고 I would be brought 나는 be brought니까 내가 데려가 가다 내가 어디를 가게 된다는 뜻이에요. brought bring 하면 가지고 가는 거지만 be brought 하면 가져다 주다잖아요. I would be brought 난 어디로 가져다 줄 거냐 from limits 한계로부터
근데 한계를 뒤에서 또 수식해요. 멀리 멀리 떨어진 한계로부터 나를 데려다가 where까지야.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건 참 to where예요. to where. brought to where. 나를 어디까지 이런 공간에도 불구하고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나는 데려다 줄 거다. 운반될 것이다. 어디로? 그대가 머무르는 곳에. 그런데 내가 어디 있는 거냐면 그냥 가장 멀리 떨어질 수 있을 만큼 멀리 떨어진 from limit to far remote. 멀리 떨어진 한계로부터 나를 데려다가 그대가 머무는 곳까지 가게 될 것이다. 이런 공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잠자리에 누웠어. 그런데 내 육체는 지금 그대와 100마일 천리길이나 떨어져 있어. 그러면 그대에게 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 생각이야. 생각은 얼마든지 가잖아요. 근데 이 시인은 뭘 바라는 거야? 내 몸이 생각이야. 그러면 내 몸도 그렇게 갈 텐데. From limit to far remote, to where thou dost stay. 이것도 또 그 다음도 어려운 말입니다. 로메라. 문장도 아니고 로메로로 그냥 앞에 딱 시작하면서 그렇게 되면 노메러입니다. 비록 이거 완전히 다른 문장이잖아. 비록 종속절로 비록 내 발은 did stand upon the farthest earth. 이건 쉽죠. 나의 발이 서 있어. 어디에? 가장 먼 땅에. 어디로부터? 그대로부터 떨어져서. 그대로부터 제거된 거리가 지상의 제일 먼 곳에 내가 서 있을지라도. No matter. 그래서 이것은 it is no matter. This is no matter. 이런 말도 돼요. 이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This is no matter. No matter. 만약에 급한 얘기를 한다면 no matter.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렇게 되면. 내 육체가 생각이라면. 비록 내 발은 가장 먼 땅에 지금 놓여져 서 있지만 그대로부터 제거되어 떨어져 갖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으로 갔죠. 왜냐하면 아주 신속하고 잽싼 nimble, 아주 재빠른 생각은 can jump both sea and land. 그림이 확 그려지잖아요. 이거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재빠른 생각은 바다와 땅을 둘 다 점프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이 어디 거쳐 갑니까? 그냥 홀홀 날아가지 그냥 태평양 너머까지 그냥 한 방에 가죠. 미국도 생각하고 동시에 영국도 생각하고 우리는 생각한다 그러면 우주는 생각 못 하겠어요. 시는 지금 그런 말을 합니다. 신속한 생각은 바다와 땅을 다 점프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과 멀리 떨어져 있다 해도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로 빨리 jump both sea and land는 어느 정도냐면 as soon as think the place where he would be. 그래서 think는 think가 think 한다는 거예요. think가 think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think를 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자마자 무엇을? 장소를 생각하자마자 어떤 장소? Where he would be. 여기 he는 뭐예요? thought를 받는 거예요. thought였어. 여기서는 계속 my foot, my flesh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he가 나와. 그럼 뭐겠어요? 내 몸이 he가 돼버린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그 생각이 would be, 그래서 would는요, 소망을 말하는 소망, desire. 그래서 여러분 영어에서 would 나오면 약간 좀 신경 써야 돼요. 단순한 will의 과거형이다 이렇게만 말하면 절대 안 되고, would는 희망도 되고 소망도 되고 고집, 또 습관, 그 컨텍스트 문맥에 따라서 다 쓰임이 달라요. 여기서는 생각이 원하는 거잖아요. 원하는 거. 생각이 정말 가고 싶어서 원하는 거. would는 가고 싶다는 소망. 이런 문장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 다시. 가장 중요한 걸 빼먹었어요. 아는 사람도 있겠죠? 유명한 속담이잖아요. Those who would search for pearls must dive deep. 진주를 찾고자 하는 사람, 진주를 찾기를 갈망하는 사람은 깊이 다이빙을 해야 된다. 여러분, 영어 실력의 어떤 진주와 같은 영어 실력을 찾고 싶습니까? 그러면 어려운 거, 깊이 있는 거, 이런 걸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영어의 진수를 느낄 수 있어요. 그중에서도 셰익스피어 영어, 세계 최고의 영어니까 해보세요. 아마 보람을 많이 느낄 겁니다. 내가 성취감을 엄청 느낄 거예요. 공부했다는 것도 성취감을 느껴질 거예요. 그럼 우드가 그런 뜻이야. 생각이 무지무지 원하는, 있고 싶은 곳. 왜요? He would be, 있고자 하는. 그렇게 우드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be는 그렇게 연결이 안 되거든요. 존재하고자 하는, 갈망하는 곳에 생각하는 그 장소를 생각하자마자 신속한 생각은 바다 건너 땅 너머 점프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비록 내 발이 이 땅에서 그대와 멀리 떨어져 서 있다 할지라도 no matter then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no matter 이게 제일 어려워요. 나머지는 이제 해석이 가능한데 어떻게 이거를 이 네 줄의 코트레인을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죠. 하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얘기를 좀 할게요. 내가 대학교 다닐 때 뭐 영문학을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그 공부를 하는데, 학교에서는 소설 하나도 못 읽어요. 한 학기 동안. 어떤 한 교수님은 정말 한 권을 그것도 띄엄띄엄 읽으면서 한 권을 띄었는데, 그 나머지는 이제 우리도로 읽으라고 했어요, 집에서. 그거를 정말 나는 열심히 읽었거든요. 그때 소설의 그 굉장히 중요한 맛을 알고, 그다음부터 방학 때나 틈틈이 영국 소설, 미국 소설, 그것도 19세기 소설이 되게 어렵거든요. 유명한 작가들이 다 있죠. 조지 엘리어트, 영국으로는 조지 엘리어트, 찰스 디킨스, 제인 오스틴, 뭐 토마스 하디. 하여튼 그런 굉장히 어렵고 육중한 소설책을 그냥 거의 다 띄었어요. 대학교에. 근데 그걸 어떻게 띄었냐면, 미국은 뭐 나다니엘 호선, 스카릴레를 읽어보세요. 얼마나 어려운데. 스카릴레. 그다음에 뭐 허클베리 핀, 이런 사람들의 작품 막 몇백 페이지 되는 거를 정말 번역본 참고 안 하고 지금 셰익스피어 이거 읽는 것처럼 내가 읽었어요. 사전 딱 놓고 한 페이지를 읽으면서 나오는 모든 단어를 다 외우고 다 체크하고 단어는 하나도 넘기지 않고
그냥 넘기지 않고. 다 외우면서, 다 외우면서 소설을 띄는데요. 예를 들어서 스칼렛 레터를 보면 처음부터 막 막히는데 말도 못하게 어려워요. 종교적, 철학적, 막 굉장히 심오한 문장. 어떻게 그런 문장을 썼는지 몰라요. 이런 셰익스피어 소넷처럼 소설을 썼으면 얼마나 길고 어려울까요? 그거를 읽는데 정말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읽으면서 기분이 좋은 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해결합니다. 이게 완전히 내가 셰익스피어 소네트를 이해하는 것처럼 그 소설도 이해해야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넘어가요. 끝까지 붙잡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그러면 번역본이 나의 선생이었어요. 그때서야 번역본을 열어봤어요. 그때서야. 그리고 그 문장을 딱 봐. 딴 거 안 보고 그 문장만 딱 보고 이게 이렇게 번역된 거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그건 다 내 거예요. 다 내 거.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칼렛 레터를 읽는데 처음 절반까지는요, 막 단어를 찾아갖고 얼마나 책이 시커먼지 몰라. 이 단어, 안 찾은 단어가 없어. 단어 찾아갖고 책 그 마진에다가 다 답을, 뜻을 쓰는 거예요. 거기다 쓰면 읽으면서 금방 외워지지 않으니까 주석 달듯이 밑에다가 단어 찾아 쓰고 한국말 쓰고 그래갖고 책에 빽빽하게 단어가 적혀 놓은 게 절반 지나가니까요. 가끔 한두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호든의 스칼렛 레터에 나오는 단어는 다요. 그걸 한 권 띄고 나니까 그와 비슷한 소설은요. 이거는 뭐 너무 쉬운 거야. 너무 쉬워. 저는 그렇게 영어 공부 혼자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토익 책이 영어 공부냐? 토익 성적 따기 위해서 야, 소설 한 권 띄워봐. 소설 한 권 띄고 토익 시험 봐봐. 그러니까 토익은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면 안 돼요. 토익을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면 안 되고 영어 실력을 쌓으면 토익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야. 토익은 시험도 아니고 토플 시험만 봐요. 토플 시험은 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소설책만 한 권만 제대로 띄면 뭐 이것 찔끔 보다가 저것 찔끔 보다가 아무 소용없어요. 한 권을 완벽하게 지금 샘 소네트 읽는 것처럼 완벽하게. 그런데요, 19세기 소설 읽으면요, 소네트만큼 의미가 심오해요. 문장 하나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날 소설의 한 구절을 제가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소설 한 구절을 어느 정도 실력으로 해석하나 정말 알고 싶어요. 그런 문장이 400페이지, 500페이지라면 어떡할 거예요? 머리를 싸매고 싸워야죠. 영어 공부는 그렇게 해야 돼요. 앉아 있어야 돼요, 오랫동안. 그러면 되는 거야.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영어 공부는 절대로. 그리고 단어는 무조건 다 외워야 돼요. 무조건 보이는 쪽도 다 외워야 돼요. 그리고 그 단계가 딱 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달려. 뭐든지 다 가능해요. 아무리 어려운 문장도 딱 부닥치면 가능해요. 그럼 그렇게 공부해 봐야지. 영어 선생님든지 영어 선생님이 되고자 하든지. 그래서 내가 충고합니다. 여러분 시간 날 때 뭐 호돈의 스칼렛 레터, 테스, 하디의 테스, 제인 오스틴 진짜 재밌고요. 그거 한번 완전하게 독파해 보세요. 지금 소넷 내가 읽는 것처럼. 건성으로 읽으면 소용없고 아무 영향도 없어요. 그렇게 해봐요. 아무 의미도 없어. 정말 나하고 싸우는 거야. 문장 하나를. 그리고 최고의 선생은 번역본이에요. 가끔 보는 거야. 뭐 툭하면 보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혼자 하라. 그리고 나하고 해결하자. 내가 번역본이다 생각하고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시는 좀 너무 어렵잖아요. 이건 산문처럼 스토리가 쭉 전개되는 것도 아니라서 그 짧은 내용 안에서의 어떤 쾌감은 느껴지지만 그 아주 굉장한 그 마라톤과 같은 꾸준히 읽을 수 있는 그런 거하고는 달라요. 그냥 하나하나가 14회밖에 안 되지만 고문이에요, 고문. 어려운 시예요. 근데 소설도 쉽진 않지만 그래도 재밌거든요, 읽어보면. 그리고
우리가 셰익스피어의 이 의미를 파악하자. 여러분들 그냥 겉으로만 읽으면 지금 여러분들 숙제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숙제한 거 이거 겉으로만 읽은 거거든. 진짜 이렇게 해석할 정도로 읽으면 내게 되는 건데요. 소설도 그렇게 읽으려면 힘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읽어야 돼. 계속 그렇게 읽어요. 그러면 점점 그 작가의 스타일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이 계속 반복해서 쓰는 단어가 나오면서 그거 한 번을 띄는 거예요. 그러면 대단해요. 그러면 다른 거 다 뛸 수 있어요. 내가 또 다른 얘기 할까요? 나는 교회 반주자거든요. 원래 옛날부터. 교회 반주를 어떻게 했는지 혼자 배운 거야. 어떻게 배웠는지 알아요? 집에 중학교 때 어머니가 이민 가는 사람에게서 풍금, 발로 막 부르는 풍금 10,000원 주고 사오신 거예요. 이민 간다고 버리는 집에서. 그걸 들고 찬송가를 치는데요. 제일 쉬운 다장조 찬송가 한 곡을 한 달 동안 띄웠어요. 나는 이게 악보대로 치기 때문에 나는 이 셰익스피어 소네트도 읽는 것처럼 악보대로 소리가 안 나면 친 게 아니야. 악보대로 정확하게 오른손 연습, 왼손 연습하면서 한 곡을 띄웠어요. 그러고 나니까 한 곡, 두 곡, 세 곡이 띄어지기 시작하는데 내가 고등학교 2, 3학년 됐을 때는 성가대 반주자가 없으면 내가 스페어 반주자가 돼서 쳤대도요. 그래갖고 군대에 가서 3년 동안 그 강원도 인제에 있는 민간인 교회에서 내가 3년 동안 반주자를 했고 미국 공부하러 가서는 박사과정 하던 뉴욕에서 엄청나게 큰 그 감리교회 파이프 오르겐이 있는데 내가 파이프 오르겐으로 새벽기도 반주자가 됐어요. 찬송가 하나씩 띄웠는데 그거하고 소설책 띄는 거하고 똑같아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한 분야에서 굉장히 깊이 있는 공부를 한 사람은요. 다른 분야를 몰라도 그 수준으로 넘어가. 그래서 여러분들 소설가 중에 화가 많아요. 소설가 중에 유명한 화가 많아요. 그림도 잘 그리고 뭐 음악에도 뛰어나고 하여튼 뭐든 이렇게 하나가 통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 걸 여러분들 느껴보세요. 진짜. 여러분 뭐 레미제라블 쓴 사람 있죠. 빅토르 위고가 그린 그림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수채화. 그다음에 또 독일 소설가 누구다. 그 사람 쓴 그림도 기가 막혀요. 소설가들이 화가들이 많더라고요. 내 말을 믿고 한번 해보세요. 소설 하나 띄세요. 소설 하나. 그럼 영어 공부 끝. 자, 그래도 셰익스피어 읽으려면 힘들 거예요. 자, 보세요. 잠깐만. 뭐 하다가. 이거 다 번역했죠. 그 다음에. 그런데, 지금 가정한 거잖아요. 만약에 내 몸이 생각 같다면. 가정한 거잖아. 근데, 한숨 쉬는 거 아니거든. thought kills me that I'm not thought. 셰익스피어 멋지지 않아요? 생각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그 생각이 나를 죽입니다. 어떤 생각이에요? that 이하의 생각이에요. 내가 생각이 아니라는. 내가 생각이 아니라는 생각이 나를 괴롭힙니다. 나를 죽입니다. 뭐 하려고 하니까 to leap large lengths of miles when thou art gone. 그대가 사라졌을 때, 당신이 사라졌을 때 긴 마일, 엄청난 거리를 내가 껑충 뛰려고 하려고 했더니 내가 생각이 아니니까 그런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 나를 괴롭히고 죽입니다. 그러나 but so much of earth and water rot. 이것도 좀 어려운 문제였어. 이거는 that 하면 뭐 so that 하고도 쓸 수 있지만 이게 rot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I must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사 구문의 문장이에요. rot so much of earth and water. 이 that은 참 애매한 말이에요. that은 사실 여기서 의미가 없다고 해도 되고 rot니까 만들어졌다, 빚어졌다. so much of earth and water. 주어가 나니까 내가 그렇게 생긴 거죠. 내가 땅과 이 흙과 물로 너무 많은 흙과 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분사구문
뭐 since가 빠졌다고 하고 because가 빠졌다고 했다고 나는 시간의 leisure를 수종 들어야만 합니다. attend는 이렇게 수종도 서비스하다는 뜻이야. 따라야 된다. 시간의 leisure를 따라야 된다. with my mom. 끙끙 앓면서 신음을 하면서. 자, 왜 이 leisure라고 했을까요? 시간은 지 혼자 가잖아요. 지가 좋아서 가잖아요. 뭐. 그 시간의 느긋함이라는 말을 리저라고 표현한 거예요. 리저. 시간이 즐기는 것처럼 가는 그 시간을 따라서 나는 어텐드 거기 쫓아갈 수밖에 없다. 왜? 나는 이 흙과 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육체가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하잖아요. 흙으로 돌아가잖아. 그리고 뭐 75%가 뭐야? 물이라잖아. 그러니까는 가장 무거운 물질, 뭐 워터, 뭐 earth가 제일 무겁죠. water, air, fire. 이게 사람의 성격도 다 이거 for humo라고 하잖아요. for humor. 옛날 사람들은 다 이거를 사람의 기질로 쳤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earth가 멜랑콜리아, 멜랑콜리. 맨날 우울하고 묵직한 사람.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 있죠? 맨날 심각한 사람. 워터, 이거는 점액질, 끈적끈적한 사람. 좀 충청도 기질이라고 할지도 몰라요. 플레임하다는 거. 보바이는 소처럼 끈적끈적한 기질. 이 에어가 가장 좋아요. 상쾌함, 쾌활함. 파이어는 뭐예요? 승질이 막 불같아. 핫템퍼드. 막 금방 화내고 막 감정이 격한 사람. 우리 사람 구분해 보세요. 이 중에 하나 다 들어가죠. 누구나 이 중에 하나 들어가요. 이게 인간의 기질도 되면서 이 우주가 생성된 4대 원소라고도 하잖아요. 그 중에 우리는 뭐예요? 워터하고 earth로 되어 있잖아, 우리 몸이. 그러니까 이게 앞에 나와야 되죠, 원래. 분사구문. wrote so much of earth and water. 흙과 물로, 너무 많은 흙과 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는 시간이 가는 대로 수정될 수밖에 없다. 나는 끙끙 앓면서. 육체로서는 먼 거리를 갈 수가 없으니까. 가는 시간 걸리잖아요. 여러분, 거리는 곧 시간이죠. 서울까지 몇 시간? 그러면 거리가 딱 나오는 거고. 어느 거리? 그러면 그럼 몇 시간 걸리겠다. 그래서 시간과 거리는 항상, 공간과 시간은 항상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생각이라면 금방 갈 수 있는 게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천천히 그 공간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시간은 그만큼 간다는 뜻이죠. Receiving note by elements so low. But heavy tears patches of readers fall. 아무것도 받지 않아서, 아무것도 받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I must attend 이게 결론 두 개는 딱 떨어져서 두 개로만 문장을 치면 안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시간의 레이저를 따라야만 한다. Receiving note 계속되는 거죠. 이것도 분사구문이 앞에는 완료형으로 된 분사구문, 이거는 이제 진행형이니까 능동형으로 내가 받는 거니까 뭘 아무것도 안 받아. by elements solo. 그냥 그렇게 느린 요소, 내 몸의 이 두 가지 느린 요소로 인하여 나는 receiving nothing, 아무것도 안 받아. 근데 but이야. 그러면 뭐겠어요? nothing but하고 연결되죠. 이것만 받아. 뭐만 받아? 결과가 뭐예요? 눈물만 받습니다. 슬픔만 받아. 슬픔은 몸과 또 연결되죠. 끙끙 앓고 한숨을 쉬고 한다니까 눈물로 변하는 거야, 이것이. 그러면서 그 눈물을 반복한 게 뭐예요? patches of idols. 이 엘리먼트, 두 가지 엘리먼트, 물과 earth라는 두 가지 요소의 고통의 상징인 heavy tears, 심한 눈물만 나는 받으면서 시간이 지나는 것을 수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우라는 말이 어우라는 발음하고 똑같잖아요. 어우. 이게 어우가 제로야, 제로. 그러면 이게 not하고 또 연결돼. 그리고 이 어우의 모양은 뭐예요? 눈물, tears. 눈물의 모양이야. 방울방울 눈물. 이런 그림을 이미지로 그릴 수 있어요. 시를 읽으면서. 아무것도 받지 않는데 동그란 걸 받아. 아무것도 안 받으니까 그게 뭐예요? 제로. 면서 눈물방울. 이면서 오우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고통, 고해, 고민. 그런 것의 상징이 되어버리는 게 눈물이다. 배지는 다는 거잖아요. 배지 상징적으로. 이렇게 시가 연결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어렵지만 이해가 좀 됐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번 한국말로 쭉 해줄게요. 자, 한국말로 쭉 해보면 만약에 내 육체에 이 둔한 물질이 생각이라면 해가 되고 상처가 되는 그 거리가 내 가는 길을 막을 수 없을 텐데.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 공간에도 불구하고 거리에도 불구하고 나는 데려가짐을 받을 건데 나는 글로 옮겨질 텐데 멀리 떨어진 한계로부터 그대가 머무는 곳까지 금방 옮겨질 텐데 그렇게 되면 이것도 아무 문제가 아니다. 비록 나의 발은 이 땅의 가장 먼 곳에 디디고 있지만 그대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있지만 아무 문제도 아니다. 왜냐하면 신속한 생각은 바다와 땅을 다 점프해 넘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생각이 생각하자마자 그 생각이 가고 싶어 하는 곳에 가겠다고 생각하자마자 신속한 생각은 금방 거기까지 가버리니까 아무리 이렇게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해도 no matter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But 그러나 하면서 생각은 이런 생각은 나를 죽입니다. 어떤 생각? 내가 생각이 아니라는 생각이 나를 죽입니다. 괴롭힙니다. 그래서 그 먼 수만 마일을 수만 마일이 아니고 마일에 대한 길이는 없지만 그 엄청난 길이의 당신이 떠났을 때 그 엄청나게 먼 거리를 내가 뛰어가려고 하니 근데 껑충 뛰려고 하니 생각이 아닌 것이 나를 괴롭힙니다. 생각이 죽입니다. 그런데 나는 너무 많은 흙과 물로 빚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시간의 그 느긋함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음을 하면서 끙끙 앓면서 그래서 아무것도 받는 것이 없어. 이 육중한 느린 요소로 인하여 아무것도 받는 것이 없어. 뭐만 받아? 뭐만 빼고 받아? 못 받냐면 무거운 눈물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물과 땅의 고난, 고해. 이게 뭐예요? 눈물과 땅은 또 뭐라고 연결돼요? 지금 금방 발견한 건데 눈물과 땅은 바다와 육지잖아요. 내 몸도 육지와 같은 흙으로 되어 있고 또 바다와 같은 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그런 눈물은 바로 내 육체가 만들어내는 고통이야. 그 고통의 상징이 묵직한 눈물인데 바로 나는 그것밖에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보니까 막 연결이 엄청나게 많이 되네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여기서 얼마나 단어들이 쉬운 단어. 이거 다 중학생들 단어야. 뭐가 어려워요?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잖아. 모를 처음 보는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노트는 nothing이나 비슷한 거고 이렇게 쉬운 단어들을 가지고 셰익스피어는 복잡한
소넷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셰익스피어의 소넷을 보면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새로운 거는 이제 하나 안 할 것 같아요. 요걸로 끝나는데, 자 봅시다. 이것도 새로 써서 셰익스피어 소넷의 라임은 A, B, A, B, 아이 다시 쏘리. 맞아. A, B, A, B, C, D, C, D, E, F, E, F, G, G. 그랬어요. 14행. 근데 이게 페트라르카, 우리가 배운 페트라르카라는 시인의 소넷은 이탈리아 소넷인데, A, B, B, A, A, B, B, A, C, D, E, C, D, E. 그러면 C, D, C, C, D, C, D, C. 뭐 이렇게도 되고, 이거는 뭐 변화가 다양해요. 잠깐만 봅니다. 이게 8개, 6개. 이거를 옥타브라 그러고, 이거를 세스텟이라 그래요. 투 세스텟. 근데 8행이 이제 스토리가 전개되고 6행에서 이탈리아 소네는 소세도 결론이 나와요.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를 코트레인 3개로 3 코트레인 하고 1 커플리션. 이게 라임 스킴이라 이거를 라임 스킴이라고 하거든요. 자, 내가 여러분 질문할게요. 이거를 이탈리안 소넷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셰익스피어리안 소넷이라고 해요. 아니 잉글리시 소넷이라고 해요. 여러분 시를 쓸 때 이 라임이 쉬울까요? 이 라임이 쉬울까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이 라임이 쉬울까요? 이 라임이 쉬울까요? 이거 A, B, B, A, A, B, B. 단순하니까 이게 훨씬 쉽겠네. 땡, 틀렸어요. 무슨 뜻이냐? 모음을 가지고 이 라임을 해야 되는데 A, B, B, A, A, B, B, A라고 그러면 2가지 라임밖에 없어요. 2가지 라임. A하고 B밖에 없잖아. 그러면 단어 중에서 뜻과 이 운을 맞추면서 2라임으로만 된 걸로 여러분 시를 써보려고 했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잉글리시 소넷은 이런 식으로 바꿔버린 거야. 뭐 서레이하고 뭐 와이어트라는 사람들이 소넷을 처음 갖고 와서 이제 그 사람들이 쓰긴 했지만 셰익스피어가 이거 완성했거든요. 그래서 셰익스피어리안 소넷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탈리아어는 영어보다 훨씬 풍부하다는 거죠. 이탈리아어는 라임이 맞는데 소리는 라임 소리는 맞는데 뜻이 다른 단어들이 많으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ABBA, ABBA로 다른 단어들을 찾을 수 있는데 영어 단어는 그렇게가 힘든 거예요. 근데 영국 시인들도 이탈리아 소넷으로 쓴 사람들 많죠. 이탈리안 라임으로 쓴 사람도 많아요. 근데 뭐 모르겠어요. 두 언어를 내가 다 모르니까 영어만 알지 뭐 이탈리아어를 모르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게 훨씬 어려운 라임이에요. 셰익스피어 라임은 다양하게 바꿀 수 있잖아. A, B, A, B, C, D, C, D 또 다른 라임으로 바뀌거든. E, F, E, F 또 바뀌고 이렇게 해서 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이거 보세요. 이렇게 멀리 보면 이제 라임이 보입니다. Thought, waste, brought, stay. Stand, the, land, be. Thought, gone, wrote, more. Slow, wow. 이렇게 A, A, B, A, B, C, D, C, D, E, F, F, G 정확하게 거기에 떨어져요. 그러니 이렇게 맞추려고 하면서도 이 단순한 영어를 가지고 이 오묘한 뜻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거 보통 기술이 아니죠. 뭐 아무리 자기네 나라 언어라고 하지만 보통 기술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도 어렸을 때는 국어 시간에 시조 쓰는 연습하잖아요. 시조 작시하잖아요. 근데 옛날부터 영국 아이들은 소넷을
쓰는 걸 연습해요. 라임도 알아야 되고, 식사행 안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전개하는 논리적인 것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작문하는데 가장 좋은 훈련이라서 걔네들의 그 교과 과정에는 소넷 쓰는 시간이 있대요. 소넷을 공부한대도.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겠죠. 이 고리타분한 시를 왜 쓰느냐, 소넷. 그런데 옛날부터 그 소넷이 굉장한 그 영작의 훈련 방법이니까 교육 과정이 있었던 거죠. 벌써 여러 편의 소넷을 띄어나갑니다. 좀 재밌다고 생각하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도 힘들다고 자꾸 하니까 내가 마음이 좀 안 좋아서 그래요. 그래서 다음 하나는 내가 이제 줄여줬으니까 다음 시간에 오늘 안 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수년 하는 거예요. 계속 뒤로 미루다가 다 할 수는 모르겠어요. 일단 준비한 거는 이렇게 해나가는 걸로 합니다. 아무튼 오늘 또 두 편의 소넷을 배웠는데 여러분들 잘 숙지하고 다음 소넷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질문은 언제든지 문자나 이메일로 하면 되고, 과제 시간도 좀 뒤로 미뤄줬으니까 시간 정확하게 지켜서 보내주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